조선 궁중비사.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성불구자가 된 이유를 밝힌 황현의 매처냐록 속 이야기들. 매처냐록은 총 6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종 1년인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정으로 인한 안동 김씨의 몰락, 명성황후와 대원군 간의 알력, 명성황후와 그 척족의 난정, 탐관오리의 비행, 외세의 침투, 이모군란과 천국의 간섭, 개화당이 주도한 갑신정변의 심할, 청일전쟁의 발발, 갑오경장, 을미사변,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을사보호조약, 신일파의 매국행위, 의병활동 및 지사들의 의거 등 문호 개방 이후 일제에 합병될 때까지의 국내는 물론 국제관계를 빼놓지 않고 기록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순종이 성불구자가 된 이유.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1882년 민태호의 딸 순명효왕후, 1906년 윤태경의 딸 순정효왕후를 아내로 각각 맞이했지만 자식을 두지는 못했는데 성불구자였습니다. 조선말 학자이자 우국지사인 황현의 역저 매처냐록에는 순종이 고자를 타고났다고 하며 어린 시절 궁녀가 그의 생식기를 빨아서 그렇게 됐다고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었지만 그의 생식기는 아주 작았고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이 흘러나와 하루에 2번씩 바지를 갈아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혼례를 치른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명성황후가 미쳐 날뛰었는데 명성황후는 궁녀를 시켜 성교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황후는 문 밖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고 궁녀를 다그쳤고 궁녀가 안 된다고 답하자 주저앉아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명성황후는 순종을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원자가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팔도강산을 돌아가며 지내 하루에만 1000금이나 되는 비용이 지출됐고 결국 1년이 채 못돼 대원군이 비축해 놓은 재물을 모조리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모럴 해저드.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조선말 국정을 농단한 민씨 척족의 모럴 해저드를 비판하는데 전반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유력자들 사이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고종마저 직접 나서 관직을 팔았다고 합니다. 밀양 사람 박병희는 왕에게 35만 냥을 내고 경주군수 자리를 받았는데 왕이 수령을 자주 교체해 임기가 너무 짧아 전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관직을 사려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공사 서수봉이 고종을 아련하면서 중국은 벼슬을 팔아먹은 지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종사가 몇 번씩 전복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벼슬을 팔아먹은 지 30년이 되어도 임금의 자리가 아직도 건재하다. 어찌 나라의 운수가 좋고 풍속이 아름답다 하지 않겠소라고 비꼬는데도 왕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배를 잡고 웃어 서수봉은 슬프도다 조선 백성들이여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민비의 권모술수가 나라를 망쳤다는 기록. 고종 32년인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게 시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 대궐 밖에는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명성황후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성황후가 불안해하자 정병환은 신에게 방비책이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정병환은 일본 측에 붙었습니다. 정병환은 사건 당일 대궐에 숙직을 하면서 낭인들이 권례로 침입했을 때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여 달아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게 끌려나왔고 자신이 양녀로 데리고 있던 일본 여자 고무라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죽었습니다. 황현은 민비가 기지가 있고 영리하며 권모술수가 풍부해 정사에 관여한 지 20년 만에 나라를 망치게 했다. 이로 인해 천고에 없었던 변을 당하고 말았다고 개탄했습니다. 명성황후 죽음 후 고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애첩 불러들이기. 명성황후가 죽자 고종의 심정은 억누를 수 없는 큰 슬픔에 젖었을 것 같지만 사건 이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애첩을 대궐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성황후에 의해 출궁당했던 상궁 엄씨를 명성황후가 죽은 지 불과 5일 만에 데려왔는데 엄씨는 고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명성황후가 이를 알고 죽이려고 하자 고종의 만류로 죽음은 면하고 출궁당했습니다. 그가 대궐로 들어오자 장한 사람들은 고종이 명성황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며 모두 한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입궁한 엄씨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정사에 관여해 뇌물 챙기기에 급급했으니 그 정도가 명성황후 못지않았다고 합니다. 민씨
쪽 우두머리 민겸호의 최후. 명성황후의 친척 오빠로 민씨 척족의 우두머리였던 민겸호의 작태와 이모군란 이후 최후를 맞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모군란 당시 반란군들은 민겸호를 첫 번째 처단 대상으로 삼고 집을 습격했는데 창고에서 진귀한 물건이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이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자 비단, 주옥, 폐물들이 타는 불꽃에서 오색이 나타났고 인삼, 녹용, 사향노루가 타면서 나오는 향기는 면이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겸호는 대궐로 도주했지만 곧 반란군에 붙잡히는데 반란군을 따라온 흥선대원군을 쳐다보며 좀 살려주시오라고 간청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라고 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란군이 달려들어 총칼로 민겸호를 난도질했는데 민겸호는 민씨 일파인 김보형과 함께 궁궐 개천에 수일 동안 버려졌습니다. 황현은 살이 물에 불어서 하얗고 흐느적거렸으며 고기를 썰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씻어 놓은 것 같기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완용의 며느리와의 간통. 고종을 협박해 을사조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한 이완용은 자신의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그는 며느리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완용의 아들 이명구는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 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7인인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의 조카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명구가 일본 유학을 간 사이 이완용은 며느리 임씨를 겁탈했는데 귀국한 이명구가 내실에 들어갔다. 이완용과 부인이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집과 나라가 모두 망했으니 살아서 못하겠는가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완용은 그 후 세간의 지탄을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를 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걸식하는 어린이들을 외국에 팔아넘긴 조선. 당하는 자는 늘 힘없는 백성이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 희생이 컸습니다. 고종 19년인 1882년 청나라 사람들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원병 왔다 장안에 걸식하던 어린이들을 붙잡아 중국에 팔아넘겼는데 그 수가 1년 만에 수만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황현은 서양 사람들은 영화원을 설치해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며 기른다고 빙자했지만 일대대를 편성해 선척에 가득 싣고 떠나갔다며 이것은 천국인에 비해 거의 갑절이나 됐다고 고발했습니다. 매천 황현. 황현의 후는 매천이며 고종 22년인 1885년에 생원진사시에서 장원을 했으나 과거장의 폐해를 목격하자 벼슬을 포기하고 전남 구례로 낙향에 은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의 등 서울의 개화사상가들과도 다양하게 교류했는데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병합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4편의 절명시를 남긴 뒤 다량의 아편을 복용하고 자결했습니다. 1911년 영호남 선비들이 성금을 모아 매천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조선궁중기사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성불구자가 된 이유를 밝힌 황현의 매천야록 속 이야기들이었습니다.